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일 1영상인데 많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늘 한결같이 뭐 시청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투자하는 그런 외부의 환경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느 파트, 어느 섹터에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개미들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큰 흐름을 또 읽을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100%뭐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식 차원에서 좀 넓히라는 겁니다. 좀 넓게 보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금값이 아주 난리칩니다. 금값 상승 랠리. 이 금값에 왠지 그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다분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상 최고가를 찍는다고 합니다. 당분간 좀 상승세가 가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거죠. 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지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의 매수세가 가속화돼서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 치솟는 금값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우려하는 일종의 포모 증후군, FOMO, 포모 증후군. 이 현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는 이 고공행진하는 금값이 당분간 완만히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급격히 뛰는 게 아니고요, 완만히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 조정받으면은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네요, 증권가에서는. 금트업에 따르면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의 그 산하에 금속 선물 거래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4월 인도본 금 선물은 지난 5일 트로이 온스당 2,8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역대 최고가 기록을 사거리를 연속으로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금 선물은 장중에 2,906달러까지 뛰는 거예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도대체 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금값은 지난해부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그 전환과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흐름으로 이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통화정책,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또 관세 전쟁을 개시하다 보니 이 상승 랠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 역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금협회에 따르니까 전 세계 금의 수요가 총 4,974톤인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미국 연준 주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그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과 ETF 투자 자금 유입이 올해 금값 강세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는데 언제든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1개월 정도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돼가지고 시장의 불안감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됐는데, 이 무역 분쟁은 올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지난 4일부터 발효됐으며 중국 역시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맞대응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관세 인상 후에 협상 패턴이 반복되고는 있는데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다만 트럼프가 EU를 겨냥한 관세 부과 의지를 표명했어요. 유럽연합. 석유 그리고 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조치랑 반도체, 뭐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등 이 품목 확대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안전자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요. 금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완화로 전환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시 이제 긴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긴축으로 가야 하는데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금값은 2,600에서 한 3,000달러 정도로 형성될 거라고 하는데 투자 의견을 보니까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네요. 그리고 금은 올 상반기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안전자산 수요로 금 가격 랠리가 지속이 되며 올해 금값은 3,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온건할 경우에 안전자산 보유 목적의 금 수요가 이제 둔화가 되며 금값 상승세가 약화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글로벌 경제랑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고관세 정책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에는 이 투기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금값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답니다. 금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참.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작년부터 금은 상당히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짤 때 항상 금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골드는 좀 갖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분들이 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너무 주식 쪽에만 100% 몰빵하지 말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도 좀 하고 채권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하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뭐 예적금도 항상 비축해야죠. 예적금, 예금, 적금, 돈도 가지고 있어야 돼. 현금도 뭔가 좀 일이 있을 때, 뭐 뭔가 폭락을 했을 때, 뭐 두려움을 갖는 분도 있던데 어떤 분은 폭락할 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폭락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내부적인 요인이 없어. 하락할 요인이 없는데 매크로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폭락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때는 좀 싸게 사는 거죠. 저가 매수해서 좀 오르면은 또 실현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는 거죠. 이 투자의 원칙은 뭐냐? 무조건 여러분들 차익 실현,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뭐 쓸데없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잘 짜서 꼭 수익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한쪽에 절대로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값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